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과는 편안하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과는 두 마디 나누기도 힘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과연 단순히 성격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일이 꼬였어. 이러한 표현들이 불편함을 넘어 관계의 벽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단어 선택과 말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때문에 대신 긍정적인 덕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까지도 기분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말투와 언어 선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게 하고 있는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과의 갈등이 줄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화의 고수가 되는 법,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통하는 말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표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대화에서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었겠어요. 같은 한마디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다들 힘들잖아.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겠어?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힘들었겠어요. 정말 애쓰셨네요 라는 말은 어떨까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말이 마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새우느라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동료가 그래도 다들 그렇게 일하지 않아? 라고 반응하면 그 직장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다니 대단하네요 라고 말한다면 직장인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공감의 표현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진솔해집니다. 또한 공감은 대화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라고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감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이 담겨야 공감의 힘이 발휘됩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힘들었겠어요.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의 표현은 단순히 좋은 대화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의견과 노력을 존중하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과 노력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신뢰와 유대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며 반대로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마음을 닫습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같은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독서 모임에서 한 참가자가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점을 잘 짚어낸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무반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임의 리더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느껴지네요 라고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불어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칭찬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대화를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동료가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건 별로인 것 같은데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위축되고 앞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히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이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동료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조언이나 피드백을 줬을 때 단순히 고맙습니다로 끝내는 대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의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대화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존중의 표현은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내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부정하거나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정말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느끼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견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넘어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같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훨씬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대화와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히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을 넘어 대화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덕분에라는 표현을 사용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말투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때문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일이 꼬였어. 내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됐잖아.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늦었지만 덕분에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비난받는 대신 안심과 위로를 느끼며 대화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덕분에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이 언어를 통해 마음가짐까지 바꾸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언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반응은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언어 습관이 우리의 기분과 행동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내가 실수해서 우리 계획이 망쳤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가족과 괜찮아. 덕분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을 찾을 기회가 생겼네라고 반응하는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수한 사람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대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실수한 사람이 죄책감을 덜 느끼고 모임의 분위기 또한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대화와 관계 전반을 개선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덕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팀원 간의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부정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있다면 덕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 방식과 대화 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원천이 됩니다. 매일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사용하며 긍정적인 상황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를 따뜻하게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가 대화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의 힘입니다.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는 대화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명령조의 강압적인 말투와 선택권을 주는 배려 있는 말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족에게 이거 좀 치워라고 명령하듯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탁이라도 시간 되실 때 이거 좀 치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화의 분위기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직장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사가 직원에게 이거 당장 끝내라고 말한다면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직원은 더 긍정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청을 수용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드러운 말투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선택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방어적이 되는 반면 존중받는 환경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동료가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 일정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내가 정리 잘못해서 그런 거야. 빨리 끝내라고 말한다면 동료는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라고 말하면 동료는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려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대화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강압적인 명령조 대신 부탁의 형식을 취하세요. 예를 들어, 빨리 끝내 대신 이걸 끝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해줘야 해보다는 시간 괜찮으실 때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셋째, 요청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추가하세요. 이 부분 끝내주세요 보다는 끝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협력 의지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히 우리의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가족, 친구, 동료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 같은 명령조 대신 시간 괜찮으실 때 이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대화와 관계에 가져오는 큰 차이를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칭찬과 인정이 대화와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구체적인 칭찬과 인정의 중요성입니다. 칭찬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칭찬도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전달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같은 일반적인 칭찬은 나쁘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감동과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을 때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정말 특별해요. 특히 두부가 부드럽고 신선해서 더 맛있네요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의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작은 노력까지 알아봐 준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둘째,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됩니다. 셋째, 관계의 질이 한층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막연한 칭찬은 때로 의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당신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프로젝트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칭찬이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표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셨더군요. 특히 통계 데이터의 시각화가 돋보였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칭찬은 동료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 간에도 구체적인 칭찬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잘 봤을 때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번에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운 게 성적에 잘 반영된 것 같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노력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의는 단순히 칭찬받는 기쁨을 넘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막연한 칭찬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반복적인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발표가 좋았어요. 대신 발표 중간에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칭찬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의 이유와 결과를 연결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모두가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칭찬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칭찬은 상호작용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화와 관계를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좋아요, 잘했어요 같은 간단한 칭찬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칭찬의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대화에서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대화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의 표현은 대화의 출발점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었겠어요.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진솔하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방어 태세를 풀어주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의견과 노력을 존중하는 표현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적극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대화와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덕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줍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대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네 번째로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는 요청과 갈등 상황에서 특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요청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강압적인 명령조가 아닌 배려 깊은 요청은 상대방이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는 대화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체적인 칭찬과 인정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잘했어요. 같은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이 부분에서 정말 꼼꼼히 준비하셨네요.처럼 세부적인 칭찬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 5가지 대화법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표현과 멋진 말투를 사용하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대화는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감, 존중, 긍정적인 언어, 부드러운 말투, 구체적인 칭찬은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진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이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대화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대화로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